안녕하세요. 왼손잡이 개발자입니다. 벌써 세 번째 튜토리얼인데 오늘은 이제 VR에서 박수를 치면 이 손에서부터 이렇게 퍼져가면서 패스스루 환경에서 VR 환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컨텐츠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피처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튜토리얼인데 앞에 두 이제 튜토리얼들 녹음한 거를 영상 녹화한 거를 보면 제 자신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 발음도 진짜 내가 말한 건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왜 저렇게 어버버 하는지 너무 꼴보기 싫었지만 뭐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말도 또박또박 잘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설명도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계속 VR 관련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되게 VR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조금 더 VR을 많이 이제 하고, 그리고 개발자들도 이제 VR 컨텐츠를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VR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나의 모습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동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박수를 치면 이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이제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하는 그런 효과, 피처를 만들어 볼 거고, 프로젝트 이름은 클랩 포탈입니다. 박수 포탈이죠. 프로젝트 세팅은 앞에 두 프로젝트와 동일합니다. 이거를 계속 영상에서 반복하는 것보다 빠르게 넘어가고 자세한 부분은 앞에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용된 패키지는 메타 XR 코어 SDK와 그리고 메타 XR 인터랙션 SDK Essentials, 그리고 메타 XR 인터랙션 SDK이고, OVR 리그 카메라 프리팹을 좀 쓰기 위해서 이 샘플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 환경일 때 스카이박스를 쓰기 위해서 무료 스카이박스를 하나 다운받았어요. 이게 프리스타일라이즈드 스카이박스, 요거를 일단 다운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씬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와 라이트는 지우고 샘플에서 OVR 리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포크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씬에서 OVR 리그 카메라 리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저희 씬에 붙여넣기를 할 거고, 저희는 패스스루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패스스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스루를 required로 하고 enable 패스스루가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OVR 패스스루 레이어의 플레이스먼트는 언더레이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 트래킹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핸드 트래킹 서포트를 컨트롤러스 앤 핸즈 또는 핸즈 온리로 하고, 핸드 트래킹 프리퀀시도 맥스로 해서 트래킹이 좀 더 잘 되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들을 미리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수를 인지하는 오브젝트죠. 클랩, 렉, 콩라이저 하고 클래스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감지하기 위해서 박수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양 손바닥에 이제 거리로 할 수 있고, 뭐 소리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소리 하면 이 마이크 인풋에서 받는 소리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핸드 트래킹 속도와 그래서 저는 이 손바닥과의 거리와
그리고 이 손의 속도를 매 프레임마다 계속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화해서 각각 손의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인 상태에서 서로 박수를 쳤고, 그리고 이 속도의 방향이죠. 벨로시티, 방향과 속도 다 포함하고 있는 벨로시티의 닷 이제 값이 서로 이제 반대의 방향을 하면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1 값이니까 대략 마이너스 0.5 이하일 때 이제 박수라고 인식하게끔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클래스를 더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클래스는 손의 속도를 계속 측정할 친구일 거기 때문에 벨로시티 트래커라는 친구도 만들게요. 그리고 씬을 전환할 역할을 하는 포탈 트랜지셔너라고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랩 레코그나이저에 컴포넌트를 붙여주시고요. 포탈 트랜지셔너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시티 트래커는 동적으로 애드 컴포넌트를 해서 붙이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를 인지하는 로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변수는 핸드 비주얼입니다. 핸드 비주얼이라고 하는 변수고, 각각 손마다 핸드 비주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손마다 속도를 측정하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클래스 벨로시티 트래커도 각 손마다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벨로시티 트래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으로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생성됐을 때 이니셜라이저를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닛을 하는데 이때 어떤 트랜스폼을 측정할 거냐 그래서 target tr라고 하고 내부의 트랜스폼으로 target tr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그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됐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만약에 이닛 되지 않았다면 리턴을 할 거고, 자 여기서 QU에 벨로시티를 계속 쌓을 겁니다. 그래서 스태킹을 할 건데 벨로시티는 벡터 3 값이니까 QU 그래서 벨로시티 Q라고 선언을 해주고, 이 QU의 값 몇 프레임을 저장할 거냐면 대략 30프레임 30개의 이제 벨로시티를 매 프레임마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프레임당 한 벨로시티 값이. 그리고 이 벨로시티를 바꾸기 위해서 이 전 프레임의 손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전 프레임의 위치를 캐싱해두는 previous pose라고 하는, 그러면 이 Q에 벨로시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개수만큼 차면 먼저 찾던 애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Q이기 때문에 처음 거를 빼주는 로직을 하겠습니다. 벨로시티 Q의 카운트가 저희가 원했던 Q 카운트와 같거나 크다면 DQ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 쌓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현재 값은 QU를 한 이후에는 프리포즈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태킹이 되고, 자, 벨로시티는 이 전 한 프레임의 이제 위치 차이에서 타임 닷 델타 타임을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몇 초마다 8세컨드마다 위치의 차이를 갖고 올 거고, 요거를 인큐 해줍니다. 그리고 프리비어스 포즈는 현재 포즈를 넣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 맞죠. 그리고 평균 벨로시티를 가지고 오는 로직입니다. 만약에 Q의 카운트가 0이면 턴 벡터 0를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썸을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썸에서 벨로시티의 카운트만큼 나눗셈을 해주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면 되고, 각각의 손마다 이제 이 트래커를 동쪽으로 add 컴포넌트 하는 로직을 작성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감지하려는 속도의 트랜스폼은 손바닥이죠. 그래서 손바닥 가지고 오는 로직을 이렇게 됩니다. 핸드 비주얼에서 get transform by hand joint id이고, 이 joint id는 손바닥입니다. L 주고 오고, 오타 하나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 현재 게임 오브젝트에 이 벨로시티 트래커를 왼손 오른손 각각 추가를 해주고, 이 이닛을 할 때 트래킹할 트랜스폼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트래커 안에서 이닛 함수가 들어오면서 타겟 TR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업데이트 때 QU만큼 계속 쌓아두고 get average velocity를 할 때는 쌓였던 애들의 평균값을 넘겨주는 거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박수 치는 것을 감지하는 이제 로직을 작성할 겁니다. 자, 로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수의 기준은 이 두 손바닥과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clap distance threshold 해서 이렇게 하면 뭐 대략 5cm 라고 하고, 그리고 또 조건 중에 이 속도가 있습니다. 평균 속도, 각각 이 손이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30cm 속도로 하면 박수가 되지 않을까요? 스피드죠. 30cm, 0.3m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손바닥이 서로 방향이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겠죠. 이 다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면 마이너스 1일 텐데 이것도 한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보다 더 낮아야겠죠. 그리고 박수를 한 다음에 이게 한 프레임에 이 디스턴스가 0.05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인지가 돼 버리니까 한번 이렇게 쿨 할 수 있게끔 한 번만 치게끔 그거를 구분해주는 플래그를 하나 두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데 디스턴스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전에 핸드 비주얼 get transform 핸드 조인트 아이디에 팜 고 핸드 비주얼 아래 팜 트랜스폼의 러프의 0.5 부위 반 정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지고 오면 플로트 값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벡터 3를 반환하겠죠. 디스턴스 비트윈이니까 이거는 러프가 아니라 디스턴스군요. 그러면 인제값이 0.5가 필요 없고 제 러프를 아까 쓰려고 했던 거는 어차피 또 필요하긴 한데 이 박수 칠 때 이 박수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있는 위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러프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get clap position 하면 퍼블릭 열어두죠. 러프로 포지션을 갖고 오기 위해서 벡터 3 러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클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로직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디스턴스가 이 로직은 만약에 아닌 경우에 그냥 return false를 하나씩 쳐버리는 식으로 로직을 작성하죠. 만약에 디스턴스가 전에 클랩 디스턴스 뜰수보다 크면 클랩이 아니죠. return false를 해버리고 그리고 스피드 왼손의 벨로시티입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트래커에 get average velocity 그리고 오른손의 벨로시티는 벡터 3죠. 벡터 3로 받은 벨로시티는 이제 방향과 그 속도 둘 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오면 속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벨로시티 L의 매그니튜드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클랩 스피드 스레시홀드보다 낮다면 스피드 스레시홀드보다 낮다면 또는 벨로시티 R의 매그니튜드가 낮다면 리턴 펄스를 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는 디스턴스 체크 벨로시티 체크 마지막은 닷을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3닷 다시 벨로시티 L의 노멀라이즈 된 정형화된 값과 벨로시티 R의 노멀라이즈 된 값이
만약에 닷 threshold보다 더 높다면 일단 false, 이게 아니라면 false, 이게 아니라면 false, 이게 또 아니라면 false 하고, 이거를 다 만족한다면 일단 true를 해서 업데이트문에 checkClap이라는 함수가 계속 돌고 있을 거고요. 이 checkClap 안에서는 is clap이면 여기서 invoke clap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 플래그를 하나 만들었죠. 이 플래그는 클랩일 때 true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 프레임 바로 다음 프레임에서 잠깐 디스턴스가 떨어졌다가 다음 프레임에서 바로 또 인지하게 되면 너무 빠른 텀으로 인해서 여러 번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 감지를 조금 리셋하는 로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check reset clap 이라는 함수를 줄 거고, 만약에 지금 has clapped 상태라면 또 디스턴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디스턴스 값이 대략 클랩 디스턴스 threshold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얘가 5cm였으니까 5cm 안에서 감지가 되면 한번 박수로 인지하고 이 다음 박스를 위한 쿨 디스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10cm죠. 10cm 떨어진 다음에 다시 5cm 되면 박수로 인지하게끔 하는 그 역할이 이 플래그고, 이게 되면 has clapped가 false로 바뀔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is clapped를 하기 위해서는 has clapped가 false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clapped를 인지했을 때 invoke 할 수 있고, check clap 하기 전에 check reset clap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현재 클랩된 상태라면 디스턴스를 체크해서 디스턴스 멀어지면 false를 만들고, 이 false일 때 클랩이냐 확인해서 invoke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invoke하는 이벤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action on clap 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 건데, 저희는 파라미터를 넘길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lap 이벤트 args라고 해서 이때 필요한 값이 아까 전에 clap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clap position, 그리고 넉넉하게 난다.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뭐 많이 넘겨주죠. 속도, 각각의 속도, 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션에 넘기는 파라미터로 args라고 하는 onClap을 invoke 해줄 건데, 이때 arg로 velocity L은 그 전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R은 아래, 이렇게 하면 감지를 하는 로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이벤트를 한번 리슨해서 이 정보들을 로그로 찍는 거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포탈 트랜지셔너에서 디버그를 해볼게요. 여기 빠져있는 레퍼런스들을 넣어주고요. 자, 포탈 트랜지셔너가 클랩 레코그나이저를 알고 있고, 레코그나이저는 get 컴포넌트에서 가지고 옵니다. 클랩
args의 클랩 포즈로 찍고 클랩의 벨로시티 L도 찍고 R도 찍고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고가 잘 찍히는지 보겠습니다. 땅 쳤을 때 뭐 찍히는 것 같죠? 첫 번째가 뭐였죠? 포지션과 속도였습니다. 포지션과 속도. 포지션과 속도. 나름 속도가 잘 맞나 본데요. 벨로시티의 매그니튜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로고를 찍어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찍힌 걸 한번 보면 클랩 포즈가 이렇게 있고 스피드는 0.3, 0.5, 0.5, 0.6. 한 번 박수를 쳤는데 두 번 인식이 된 거 보니까 이 헤즈 쿨 디스턴스죠. 쿨 디스턴스를 좀 넉넉하게 넓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3배 정도 넓혀보도록 할게요. 3배 넓히면 15cm, 15cm 더 넘어가야지 다시 박수를 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이 값은 나름 리저너블한 수치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해보시고 더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가상공간 환경, VR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스카이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로 전환을 하는 로직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저희의 스카이박스가 될 예정입니다. 안에 깔리게 커스텀이라고 적죠.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커스텀 스카이박스 MT 라고 하고 언릿 쉐이더를 쓰겠습니다. 이에 렌더 페이스가 모두 보스를 해주시고 텍스처는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공짜 에셋 텍스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스카이박스 오브젝트에 딜을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스카이박스처럼 보이게 되죠. 사이즈를 일단 넉넉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은 없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보이겠죠. 저희가 패스스루 플레이스먼트를 언더레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씬이 있으면 이 오브젝트가 먼저 렌더하기 때문에 패스스루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URP의 렌더 피처 기능과 스텐실을 사용을 해서 한번 바깥에가 패스스루가 먼저 보이도록 하는 로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를 만들어 줄 텐데요. 얘가 버추얼 인바이런먼트 라는 레이어를 만들고 커스텀 스카이박스를 레이어를 변경해 줍니다.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셔서 그래픽스에 URP 에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URP 에셋의 렌더러를 찾아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오페이크 레이어와 트랜스페런트 레이어에서
방금 만든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레이어를 빼줍니다. 그럼 기본적인 레이어 마스크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카메라는 렌더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렌더 피처 기능에 기존에 있는 걸 없애주시고 렌더 오브젝트라고 하는 렌더 피처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이 렌더링 이벤트는 모든 렌더링 이후에 발생하는 순서를 해주시고 만약에 더 섬세한 순서 레이어링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 그 맞는 곳에 여기에 적정한 위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오버라이드에 스텐실이라는 체크박스를 하고 밸류는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밸류가 스텐실 밸류가 이꼴일 때 같을 때 렌더링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렌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라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PC 렌더러 말고 모바일 렌더러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에 빌드했을 때 요거 렌더러가 쓰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일단 렌더 피처 쪽에 설정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스텐실 쉐이드를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폴드에 만들게요. 쉐이더에 스텐실 마스크 프로퍼티는 기존에 있는 걸 다 지워주시고요. 프로퍼티스는 int range 하고 스텐실 id range로 이렇게 선해줍니다. 서브 쉐이더에는 태그를 넣어줄 건데 렌더 타입은 오페이크 Q는 지오메트리 렌더 파이프라인은 유니버설 파이프라인으로 해주시고요.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때 블렌드는 01 그리고 G라이트는 오프를 해주시고 컬을 오프를 해주셔서 안과 박이 다 렌더 되게 해줍니다. 스텐실은 F는 그 위에서 스텐실 ID 선언한 거고 컴프 always 패스는 레이스 keep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걸로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스텐실 마스크 1이라고 하고 여기 스텐실 아이디를 1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어에 마스크 스피어라고 하고 스피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이더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섀도우도. 자, 아까 전에 세팅이 빠트릭이 있었는데 다시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서 이 ULP Asset의 SL 렌더러에 여기 레이어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레이어 설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레이어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모바일 렌더러도 레이어를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로 해주면 요 스텐실 마스크 스텐실 아이디 1번이 부여된 스텐실 마스크 머티리얼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커스텀 스카이박스를 얘의 렌더러만큼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가 실제 게임에서 저희가 박수를 딱 치면 이 마스크 스피어가 그
박수침 위치에 딱 나타나서 스케일이 0에서부터 쭈르르르 커지면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지게 되면 스카이박스가 보게 되죠. 정을 해주고 포탈 트랜지셔너가 해당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로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스크 스피어, 마스크 1 스피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클랩을 인지했을 때 들어온 이벤트에 이 마스크 1 스피어가 주르르르 커지게 하는 로직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틴으로 작성을 하도록 할 거고, tr을 스케일을 늘리는 로직을 작성하겠습니다. tr의 스케일이 컬 스케일이 1 곱하기 스케일로 해서 커지고, 마지막에서는 타겟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코르틴을 변수로 하나 담아두고 있고요. 이 코르틴 자체가 널이 아니면 현재 트랜지션 중이라고 하는 플래그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온클랩 이벤트가 들어왔는데 트랜지션 코르틴 널이 아니다 라고 하면 리턴을 해버리고, 널이라면 새로 코르틴을 시작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타겟 트랜스폼은 마스크 1, 스타트 스케일은 0에서 쭉 퍼지는데 한 10 사이즈면 10m면 충분히 멀어지겠죠. 그리고 듀레이션, 멀어지는 이제 속도인데, 커지는 속도인데, 이것도 인스펙터에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0이라는 값으로 1초에 1m씩 지금 커지는 로직이죠. 그리고 이 코르틴이 끝나면 코르틴이 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여기에 액션도 하나 넣을게요. 끝났다는 액션. 그래서 일단 널을 선언해 놓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타겟 트랜스폼이 그 박수하는 위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로 가는 로직을 여기 작성하겠습니다. place transform transition object. 여기서 마스크 스피어의 포지션을 이벤트의 아규먼트에 클랩 포즈로 넣어주면 제가 박수 딱 친 위치에 이 오브젝트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코르틴을 돌면서 스케일이 0에서 1로, 스케일이 0에서 지금 10으로 커지게 되는 로직을 볼 수 있습니다. 로컬 스케일이죠. 스케일을 마지막에 타겟 스케일로 바꾸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마스크가 1인 스텐실 마스크가 퍼졌을 때 이렇게 VR로 됐고, VR인 상태에서 한 번 더 박수를 치면 이제 MR 환경으로 다시 0에서 스케일이 10으로 커지면서 바뀌게 하는 걸 위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스크 0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름에서 구분할 수 있게끔 마스크 1 스피어로 하고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스크 0 라고 하고, 이 친구는 머티리얼을 0을 갖고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셔너에서 현재 지금 VR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플래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넘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지금 뭐 패스스루 모드인지 VR 모드인지. 근데 그냥 간단하게 is VR 라고 하는 플래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지션이 들어왔을 때 지금 만약에 VR이 아니라면 지금 로직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이 VR이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마스크 0번 스피어를 그 0 스피어를 커지게 만들 겁니다. 로직은 동일합니다. 트랜지션 코르트 타겟 트랜스폼을 마스크 0 스피어로 넘길 거고, 스케일을 0에서부터 10으로 키울 거고, 속도도 동일하게 할 겁니다. 다만 마스크 0 스피어는 사실 그냥 얘가 커진 다음에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아있다면 다음번 VR로 전환되는 마스크를 방해하기 때문에 얘는 완료가 되면 그냥 꺼지면 됩니다. 아니면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마스크 콜 스케일을 되고, 0이 되면 이 마스크 1번인 친구도 꺼져야겠죠. 그래서 그 1번인 친구도 로컬 스케일이 0 하고, 얘는 조금 똑같이 해버리면 잠깐 겹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9.9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9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로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VR이 아니다 라고 하면 현재 혹시나 이전에 마스크 0번이 커져 있는 상태라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로컬 스케일을 재료로 만들어 줄게요. 한 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얘가 여기 들어왔다는 거는 0인 상태일 거기 때문에 스타트 때 아예 둘 다 0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스케일이 0인 상태일 거고, 자, 클랩을 하면 현재 트랜지션 중인 게 있다면 리턴을 해버리고, 만약에 현재 VR 상태가 아니다, 가상 환경이다, 패스스루 환경이다 라고 하면 얘를 0번을 0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스크 1을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키웁니다. 그래서 얘는 쭉 키우면 10 상태에서 남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VR 상태가 바뀌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액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VR이 true로 바뀌고, 얘는 이제 VR이 false로 바뀌어야 됩니다. true로 바뀌고,
마스크 1번 스피어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VR 공간을 계속 마스킹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이즈 VR인 상태에서 들어오면 마스크 0번이 손바닥 위치에 가게 되고, 그리고 마스크 0번이 0에서 9로 스케일이 커지면서, 스케일이 다 커졌을 때는 1번도 꺼트리고 0번도 꺼트리고, 제일 처음에 패스로 환경이었죠. 그리고 이제 VR 환경이 꺼지는 로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스피어도 인스펙터 넣는 거 까먹지 않도록 하고요.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마스크 0번 이 스피어의 머티리얼에서 렌더 큐를 1을 더 올려줘야지 이 마스크 1번 스피어와 0번 스피어가 겹쳐 있을 때, 1번 스피어가 커진 상태에서 0번 스피어를 했을 때 더 위쪽에 나중에 렌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렌더 큐를 1을 더 크게 키워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스케일이 10이 되니까 너무 커서 그냥 3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손에서 3m면 생각보다 멀잖아요. 3m까지만 하고 마스크 0번도 한 2.8m? 2.5m까지만 하고 이 듀레이션도 3초, 1초에 1m 속도는 유지한 상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패스스루 환경에서 박수를 쳐서 VR로 넘어갔고, 대략 3초 뒤에 다시 박수 치면 다시 가상 환경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수 쳐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빠르게 바뀌게 해볼까요? 거의 1초 속도로 1초 만에 가도록. 네,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빨리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랩 포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